예, 여러분, 이제 제 2강 본격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단순히 여러분들이 중기 실수를 줄이는 거, 뭐 사고를 안 치는 거, 그래서 몇 가지 팁만 알고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저는 감히 이것을 계약 실무라는 우리 중기업에서 계약 실무라는 큰 덩어리로 한번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지식, 모든 테크닉, 모든 고객 응대 방법을 다 한번 넣어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욕심이 너무 많나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 길이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라면 하나도 빠짐없이 편법 없이 뒤로 지름길로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전공법으로 부딪혀 가자 이거죠. 그래서 저는 부동산 계약 실무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다 한번 건드려 볼 거예요. 과연 맛이 이건지 저건지 짠지 싱거운지. 그래서 거기에 정말 필요한 것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갈 거예요. 물론 일일이 다 짚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거다 싶은 것은 반드시 빠짐없이 저는 짚을 겁니다. 양이 많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높아심에서 이해한 건데 부동산 계약이란 것은 반드시 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심리가 들어가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다음 중 계약이 깨지면 좋아하는 사람은 1번 매도자, 2번 매수자, 3번 공인중개사, 4번 변호사.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4번 변호사.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깨져야지 먹고 살아요. 자,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약이 깨지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의외로 이 계약이라는 것이 잘 깨집니다. 예. 사고가 나서 깨지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하다 보면은 이게 사고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감정적으로 깨질 때도 있어요. 예. 또 어느 정도 사고는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게 커지는 거예요. 예. 기분 나빠서 커지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이런 부분처럼 어떻게 생각하면 이 중개사가 법적인 내용으로만 깨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이번 강의에서 전부 다 한번 더듬어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부동산 계약 실무의 완성은 단순히 법 몇 개, 그 다음에 테크닉 몇 개가 아니라 일종의 시스템으로 가야 돼요. 이 시스템 구축 부분은 하나하나 볼 건데 아쉽게도 이번 강의에서는 그렇게 많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계약 실무의 시스템 부분은 완성을 시킬 거예요. 자, 이걸 더 나가서 어디까지 연결시켜야 되냐? 중개업 경영 시스템까지 가야 돼요. 중개업 경영 시스템이란 이러한 저러한 시스템들을 다 조합을 해서 한꺼번에 토탈. 다시 말하면 내가 사장이면 내가 중개업의 CEO면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운영 방법들을 갈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계약이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 3개는 반드시 띄어라. 3번. 등기등본은 건축물 대장이든. 그렇다면 이런 것을 룰로 만들어서 어떻게 사무실에서 그를 익숙하게. 자, 제가 지키기가 아닙니다. 강제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익숙해지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익숙해지는 그런 시스템 부분은 이후에 중개업 CEO 과정에서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 기초적인 부분들 전부 앞으로의 무료 특강에서 다 할 거예요. 무료라고 그러지만 여러분 우습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중요한 거니까요. 자, 소론 그만하고 수수도 잘 받고 사고도 없고 일거양득 부동산 계약 실무 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교재 한번 보시죠. 자, 교재도 역시 이번 교재도 올려놓겠습니다. 첨부 파일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계약에 앞서서 최소한 이거는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대부분 계약을 하게 되면은
계약이 중간에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없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깨지는 경우가 어떤 거냐? 한번 볼 겁니다. 자, 계약에 해제와 해제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미스프린트네요. 해지로 바꾸겠습니다. 예, 교재는 수정을 해 놓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해제와 취소가 어떻게 되느냐? 예, 딱딱한 부터 할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예, 먼저 맛없는 것부터 먹자고요. 그래야지 맛있는 거 나중에 먹어야지 더 맛있지 않습니까? 자, 해제는 뭐냐면 계약에서만 발생돼요. 예, 계약에서 발생되고 취소는 모든 법률에서 발생돼요. 자, 발생 사유는 채무 불이행 같은 법정 해제 사유와 특약으로 야 우리 이렇게 하면 계약 없던 걸로 하자, 이런 해제 사유로 특약으로 할 수 있어요. 행성권은 형성권으로 해서 10년이에요. 자, 문제가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되고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고 소규포가 있어요. 선의 3자는 대항 못하는 거예요. 반면 취소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어요. 약정이라는 게 없어. 예. 행위 무능력, 착오, 사기, 강박, 이게 대표적인 건데 이것은 무조건 법정 취소 요건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해제는 계약 제3자 간에 계약서 양 당사자 간에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약정으로 정할 수가 있어요. 자, 추인하는 날부터 3년, 법률 행위는 10년. 이때는 부당이득 발생돼요. 손해배상 문제는 없어요. 소규모 있어요. 선의 제3자 대항 못해요. 단 무능력자 제어하는 거죠. 자, 기본적인 팍팍팍 넘어갑니다. 아,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잖아. 그러나 요번 참 애매하게 특히 해지와 해제 요거 자, 계약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부동산 계약에서는 전부 해제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계속적 계약이란 뭐예요? 임대차 관계가 아니라 어떤 거죠? 예, 어떤 겁니까? 아, 예를 들어서 종업원을 쓴다. 이런 관계, 계약 관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근로 계약 관계, 이런 부분들이죠. 자, 이거는 뭐 그 사람이 이미 일을 했는데 없는 것으로 돌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장래의 효과가 있어요. 자, 해제는 일시적 계약 관계에서 소규모가 있어요. 야, 우리 계약 없던 걸로 한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소급은 있는 거예요. 형성권으로 10년간, 이런 추인할 수 있어서 3년, 법률형에 따라서 10년,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게 필요하냐? 자, 이제 매매입니다. 매매에 대해서 법률에서, 법 이론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자, 매매를 하려면 일단 계약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파악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이 물론 안 깨지면 이거 신경도 쓸 필요도 없어요. 근데 종종 잘 깨집니다. 우리는 이미 깨질 것을 각오하고 일을 하는 거죠. 자, 매매 효력. 자, 매도인은 뭐 어떻습니까?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 의무가 있겠죠? 담보 책임이 있습니다. 이거 법정 책임이에요. 야, 나 팔아놓고 난 그 건물 뭐 물세든지 뭐 신경 안 써. 안 됩니다. 법으로 신경 써. 책임져. 라는 것을 적어놓기 때문에요. 법정 책임이에요. 자, 매수인은 당연히 돈 내야 되겠죠? 이것은 동시이해관계란 말이죠. 자, 반면에 이것도 매매는 채권관계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채권관계는 일방적으로 해약이 가능해요. 일방적으로 해약이 가능하다. 그러면 아무 때나 가능하냐? 그건 아니에요. 이때 계약금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계약금은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걸지 않습니까? 걸어요. 그러면 이 계약금의 생각은 두 가지로 봅니다. 해약계약금이냐, 이약계약금이냐. 자, 해약 이약금으로 볼 때는 이런 겁니다. 매도인이 이행하지 않을 시는 계약금을 배액을, 매수인이 이행하지 않을 시는 계약금을 각각 상대방한테 몰수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야, 나 계약하기 더 이상 진행하기 싫어. 아직 중도금 치우기 전이에요. 있죠?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그래서 임의로 상대방의 오케이 사인 없이도 법률적으로 그 계약이 해지가 되는 거예요. 해제가 되는 거예요. 해제가. 그래서 소급이가 생겨요. 반드시 조건은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일방적 해제인 거죠. 매도자는 배액배상. 예. 자, 근데 배액을 매도자는 내야 되잖아요. 근데 상대방 예를 들어서 받아서 그냥 그래 없던 걸로 하자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보통 난 싫어, 난 계속 할 거야. 예.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탁을 해야 되겠죠. 아직 중도금 전입니다. 매수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해제의 의사 표시만 하면 끝이에요. 왜? 돈은 벌써 가 있으니까. 이때는 별도의 손해배상 문제가 없어요. 자, 우리가 특약사항에 혹은 계약서 본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말기 문구 한두 글자에 따라서 상당히 내용이 달라지니까 이 부분을 알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법조문 민법 56조에 해약 계약금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사에 특약이 없으면. 그런데 만약에 특약이 있다. 네, 위약과 문제 후술인데, 자, 그러면 요 위약계약금을 도대체 어떤 거냐 이거예요. 정의. 중도금 때, 잔금 때. 자, 중도금 지났어요. 잔금 지났어요. 어떻게 할 거야? 그냥 그러면 그냥 임의로 해제하고 말어? 해제하고 말어? 이건 아니란 얘기죠. 이때 이약금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자, 손해배상 애정 이약계약금이냐, 이약계약금이냐, 두 가지로 또 나눕니다. 자, 이건 뭐예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이 계약금액에 딱 한정되는 거예요. 아까 손해배상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손해배상 말이 없으면 그래, 손해배상이야. 그래서 법에도 이약금으로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러면, 아, 손해배상이 계약금 정도만 하겠구나 라고 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있으면 자, 손해배상 뭐가 끝나는 거예요. 끝이야, 끝. 예, 딱 끝이야. 자, 보세요. 아까와 틀리죠? 이약시는 이 말이 있어요. 매도니 이약시는, 매수니 이약시는, 이게 손해배상 애정 이약금이에요. 이때는